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다들 각자의 포트폴리오와 출구 전략, 그리고 떠났다가 언제 다시 매수하러 올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를 참고할 만한 산전수전 겪어본 유튜버가 있어서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요.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제 영상에서 3월 13일 18시경에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어서 모든 거래소의 입출금을 막는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더리움 계열 중에 시가총액이 낮거나 거래량이 작거나 아니면 잡코인 위주로 펌핑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그러나 가끔은 멀쩡한 코인들, 좋은 코인들도 이렇게 큰 상승에 팔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매도를 위로 잘 걸어둬라. 이게 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걸 불장난에 뛰어들어서 사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요. 아,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서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냐? 팔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불장난에 대박을 노리고 참전하신 분이 몇몇 보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늦게 그때 당시에 영상을 올렸던 거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위험할 만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은 제가 앞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스킵을 할 것이다. 오해를 하신 분들, 제 의도가 전혀 아니었으니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단 한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업비트 상에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시가총액 작거나 잡코인 펌핑이 나오진 않았다. 제가 볼 때는요, BTC 마켓에 몇몇 코인만 살짝 그런 게 있었는데요. 매직이라는 게임 플랫폼 코인이 있습니다. B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 코인이 3월 13일 18시 되자마자 이제 펌핑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한 4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랐다 바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나 빗썸과 코인원에서는 그래도 불꽃놀이가 작게나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기사에 나올 만한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빗썸에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론티어라는 코인이 역시나 3월 13일 18시가 되자마자 한 1200원 하던 게 2400원까지 두 배 이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역시나 두 배 후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거에 뛰어들거나 이때를 노려서 대박을 노리면 큰일 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주의, 글로벌 시세 차이 난다고 하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전 업비트나 빗썸이나 다 펌핑이 왔었던 잡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메인 프레임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디파이 코인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거래량 급등하면서 업비트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요. 빗썸은 역시 3월 13일 18시가 되니까 막 점핑을 하는 거죠. 3배까지 한 1,200원 정도 했던 게 한 3,750원까지 3배 펌핑이 되다가 이제 급락을 해서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걸 사면 지금 큰일 난다. 이런 불장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씩 내가 들고 있는 코인에서 좋은 코인들 중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 잘 걸어두라는 거였죠. 근데 업비트는 3배, 5배, 10배, 20배 이렇게 걸어둘 수가 있는데요. 매도를. 빗썸에서는 3배 이상은 매도가 안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거는 코인원에서 떴던 다른 코인의 이제 주의 문구인데요. 특정 계정에 의한 집중 거래 발생, 거래량 급등 주의하세요. 유의하세요. 시세 차이 납니다. 예전과는 이게 달라진 어찌 보면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 규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펌핑이 특히나 업비트에서는 안 나오더라.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ETF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 한국은 아직도 세금 문제도 있고 ETF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제도권 자산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특히나 업비트에서 많이 규제에 신경을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코인 상장 업비트 안 하죠. 빗썸 코인어 이런 데는 많이 하는데요. 업비트는 안 합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게임 코인, AI 코인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도 좋은 코인 많죠. 빔도 있고, 로닌도 있고, 슈퍼버스도 있고, 여러 개 있고요. AI 코인도 엄청 많은데요. 업비트는 너무 상장이 지금, 신중하다. 그리고 당연히 작은 코인들의 이런 펌핑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나 업비트에서는 이런 걸 이제 규제를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좋은 코인도 가끔씩 펌핑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코인원에서 제가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다른 거래소에서는 니어가 뭐 10,000원, 11,000원 뭐 이랬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친구만 역시나 3월 18일, 18시, 3월 13일, 18시가 되니까 혼자 19,000원을 갖다 내려오더라고요. 이걸 볼 때 니어는 좋은 코인이죠. 저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좋은 코인들을 매도를 걸어두면 내게 가끔씩 팔리더라.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완전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뭐 한탕을 노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저도 오해를 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요. 지금 어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또 무슨 얘기 터졌나요? 뭐 태형건설이다, 뭐 위험한 것도 많지만 ELS 사태, 뭐 홍콩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금감 원장이 지금 뭐 서슬퍼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조차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사죄를 하는 모양인데요. 최근에 주요 발언들, 뭐 초단타 매매 실태 점검, 초단타도 싫다는 거죠. 이거 뭐 공매도 뭐 관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공매도 재조사하겠다.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사 자율배상 압박. 아무튼 고객들 손해보면, 당신들 거래소나 뭐 금융사들을, 당신들이 이거 손익 배상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앞으로 뭐 코인에서 뭐 입출금 맞고 펌핑이나 이런 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상장도 더욱 신중해지지 않을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게 훨씬 중요해서 요것만 딱 얘기를 드려볼게요. 21만 유튜버 나단 슬로안이라는 아마 영국분 같아요. 발음이 그런데 이분의 산전수전을 참고해서 우리의 계획을 내 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내 경험과 비교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나단 슬로안이라고 21.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분인데요. 굉장히 뭐 똑똑하고 겸손하고 산전수전도 겪고 도움이 될 만한 분 같아요.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미 주식에서 수많은 내공을 다지고 넘어온 분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런 분조차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이제 그렇게 공중전을 겪고 난 다음에 갖춘 뭐 포트폴리오나 뭐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걸 한번 들어본다는 거죠. 그만큼 내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현금 비중은 어떻게 될까, 이분이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언젠간 우린 다시 돌아와야겠죠. 나갔다가 언제 컴백을 할지까지 한번 내 계획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이 다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식에서도 뭐 오래 계셨던 이분이 내공 있는 그가 왜 두 번이나 실패를 반복했을까? 어, 사실은요, 이 친구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저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격하게 좋아요, 공감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공이 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뭐 출구 전략이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나왔는지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 들어온 게 이것도 저랑 비슷합니다. 이제 동생인 저는요, 17년 중반, 저도 이때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도 17년도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 화살표 빨간색 부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요때 사서 꼭대기까지 2배, 3배, 4배까지 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비트코인을 이때 사서 4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얘기는 안 했지만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을 엄청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4배까지 벌고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21년도 뭐 11월, 12월에 고점에 못 팔고 욕심이 많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반감기가 있다, 4년 사이클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고, 역시나 이 친구도 고점에 못 팔고 결국 마이너스 80%짜리 큰 하락을 겪었다. 그리고 뭐 홀드를 하고 있었다. 뭐 매수를 이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것도 비슷하죠. 저도 못 팔았고 이 친구도 못 팔았다. 왜 못 팔았을까? 이때는 몰랐으니까 뭐 끝없이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견뎌내면서 뭐 얼마나 샀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때는 많이 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들어볼 때. 그러다가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4년 주기를 믿고 2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바라던 21년 불장이 찾아왔죠. 저 역시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4월에 한번 크게 올랐었고 11월에 한번 올라왔었는데요.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21년도 말에 비트코인 10만 불 갈 줄 알았다. 이 말인즉슨요. 또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저랑 똑같습니까? 저도 비트코인 10만 불까지는 모르겠지만 1억 정도는 찍을 줄 알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다.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더 남았다 하면서 못 팔았다. 이 말인즉슨 또 한 번 큰 폭락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계에 오래 있다 보면요. 결국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알트코인들이 훨씬 상회하는 거를요. 한 4년마다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샀던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모험수까지 이 친구도 21년 말에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폭락을 마셨더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두 번이나 이런 아픈 경험, 마이너스 80%, 90%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고백을 하기로 첫 번째 폭락, 두 번째 폭락까지 맞았었죠. 그럼에도 두 번째 폭락은 첫 번째보단 훨씬 견디기 좋았더라.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를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공이 다져졌다는 거죠. 두 번 실수를 반복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22년도와 23년도에 불꽃 매수를 합니다. 계속 돈을 아끼고 해서 계속 저점에 매수를 하는 거죠. 왜요? 4년 반감기를요, 한 두 번 겪다 보면요, 이런 이제 노하우나 믿음이 생깁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생기겠죠. 그래서 22, 23년도에 갖춰놓은 지금 포트폴리오와 출구 전략을 들어보실 겁니다. 이 스토리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 왜 이 친구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수적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한번 볼 텐데요. 아마 보시면 이게 다야? 뭐 다른 거 없어? 이런 얘기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답니다. 이더리움 27.6%, 그리고 코인베이스, 사실 주식이죠. 코인은 아니지만 코인 하는 분들 세계에선 코인으로 간주합니다. 한 3%, 그리고 옵티미즘, 이 친구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옵티미즘 19.6%, 그리고 혹시라도 이더리움을 제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발란체 15%, 솔라나 14%, 이렇게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분인데 왜 비트코인이 없을까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저는 이제 비트랑 이더리움을 이렇게 반반해서 이렇게 50% 이상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반반 50% 이상 들고 있죠. 왜 이러냐면요. 이 친구도 보수적이긴 한데 욕심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차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겠죠.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누가 더 수익률이 클 것인가? 미래를 내다볼 때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겠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이 친구는 비트코인을 생략한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그것보다 좀 더 변동성이 뭐 비슷하거나 아무튼 비트코인보단 변동성이 높은 코인베이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 친구는 이더리움,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현금 비중을 보니까요. 여기 보시죠. 뭐 1.8%인가요? 요게 이제 본인의 1년치 쓸 비용만 남기고 몰빵, 모든 코인에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더리움과 이런 코인들이 오를 거라는 데는 뭐 1%의 망설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는 짰다. 요거까지도 사실 비슷하네요. 저도 1년에서 1년 반치 비용만 남기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 한 10% 갖고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락장을요, 한 두 번 세게 맞아 보면요, 자연스럽게 제가 뭐 비트 이더 50%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비트 이더 50%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요. 이 친구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친구도 힘들었구나. 비트는 비록 없지만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처럼 안정적인 걸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 보세요.
다른 뭐 유튜브나 핫한 뭐 AI, 뭐 게임, 뭐 밈코인, RWA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코인은요, 그냥 조금 저도 5% 미만으로 계속 담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많으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락장 때 정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라고 AI 게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삽니다. 확실한 거에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더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좋은 것만 잘 이제 내 것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보수적이라고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무슨 비트 이더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들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의 출구 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뭐, 나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의 것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친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됐죠. 간편합니다. 첫 번째, 시간. 시간은 언제냐? 탈출 시간을 의미하죠. 어, 25년 4월에서 25년 10월 사이에 나는 도망갈 것이다. 팔고 떠날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엄청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 사이에 최고점을 지난 3번이 다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좀 오래된 투자자일수록 뭐 저를 포함해서요. 4년 반감기 뭐 사람들이 항상 땡겨졌다 얘기하잖아요. ETF 때문에. 근데 그래도 오래된 분들은요. 그 4년 반감기가 저절로 내 몸에 박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정말 힘든 하락장을 견뎌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 해도 약간 4년 반감기가요. 이런 오래된 분들은 몸에 박혀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월로 조금 일찍 땡긴 것 같긴 하네요.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인해서 내 출구 전략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조합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컨비네이션처럼 뭐 1번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엮여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볼 때, 참고로 이 친구는 비트코인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출구 전략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점 대비 2배 정도, 한 14만 불 정도 되면 나는 만족하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 한 6만 9천 불이었잖아요. 지금 돌파해버렸지만 그거에 2배면 나는 만족하고 떠나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뭐 가격은 조금은 더 보수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남들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 빨리 나가겠다. 왜 이 전략이 나오는지는 지난 2번의 실패가 말을 해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파티 중에 떠나야 된다. 혼자 몰래 아쉬울 때 나와야 된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금액, 밸류는 목표 금액. 이게요, 가격이 오르면, 처음엔 자동차만 사고 끝날까 하다가, 집 사볼까? 애들 학비 벌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내 목표 타겟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150만 파운드, 어, 달러로는 200만 불, 한국 돈으로는 약 26억이면 나는 감사히 떠난다. 뭐 더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이 정도면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 감사히 떠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또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내 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저희 것도 그렇고 이 친구 것도 그렇고 참고로 해서 나만의 출구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참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평생 투자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팔고 떠날 텐데 그럼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막연하게 26년도 말쯤에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뭐 이렇게 댓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뭐 심플하게 뭐 통계를 가져와 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요 한가운데가 반감기 시즌이고요. 지난 이제 3번의 반감기 통계가 있었죠. 여기 파란색이 이제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고요. 주황색이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 이제 초록색이 세 번째 반감기, 그리고 지금 빨간색이 아직 뭐 시작은 안 했지만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어, 이제 언제 다 팔고 떠날 것인가? 그랬다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를 보면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었거든요. 이 파란색 정말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 때는요. 요 앞부분이 없습니다.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이클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과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일단 최고점에 선을 그었고요.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언제 이제 최저점이 만들어지는지는
과거 이제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의 사이클상 최저점은 여기 최고점을 찍고 1년 후에 여기 보시면 뭐 주황색과 초록색이 다 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최고점 이후 최고점을 찍고 1년 후에 최저점을 한 3개월 정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뭐 바닥을 뭐 거의 뚫고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점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이제 한참 후에 알 수 있겠죠. 그로부터 1년 후부터 약 3개월 정도더라. 이게 이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략 이게 26년 하반기나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얘기가 좀 더 뭐 정확하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고 있자. 이것도 한번 도움이 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 진입자의 90% 이상은 돈을 잃습니다. 제가 쓴소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다른 채널들처럼 뭐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 하고 싶은데요. 그러기에는 이 투자 경험 없는 신규 진입자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정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이렇게 가장 덩치가 큰 비트코인이요. 마이너스 70%나 마이너스 80% 떨어진 상태에서 코인 같은 거 왜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기 한 예로 야후 파이낸스 뉴스에서요. 이 여자 앵커가 뉴욕 부동산은 쓸 데라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쓸 데도 없으면서 왜 안 파느냐?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마이클 세일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남기는데요. 그에 대한 이 세일러의 답변을 한번 분위기만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l, the real estate developers in New York City, they're not buying the real estate because they want to live in it. They're buying the real estate because they expect because that they it's want going to to sell become it more eventually, desirable. Michael. I mean, let's be honest. Most of the people who are, yes, sure, some people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but like most of the people who are buying assets at some point want to sell the assets at a profit. So Let me say it a different way. Okay. People that 보셨나요?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답답하다는 뉘앙스죠. 저번에 CNBC의 앤드류 앵커나 베키 앵커 그리고 방금 야후 파이낸스의 앵커의 조롱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마이클 세일러를 바보 취급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소리 나올지 이제 짐작되시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나단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최소 2번 이상 크게 잃었습니다. 다 없어졌었어요.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 신규 진입자 분들은 사법고시 보듯이요. 공부하면서 내 포트폴리오, 내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